이제 기업들이 경기가 어렵다, 네. 공급망 이슈도 있고 예. 금리 인상은 지속될 거다, 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전반적인 내년 그리고 내후년 경기 장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요. 또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안 좋은 요소들이 더 추가적으로 등장했죠. 기업 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금 문제라든가 채권 문제라든가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또 단행됐고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선진국 경제를 좀 많이 억눌러요. 왜냐하면 너무 가혹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가혹하게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인 거고요. 경기 침체는 다른 말로 GDP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내년 어렵다라는 것이죠. 기업은 자금 마련도 어려운 데다가 그렇다고 뚜렷한 매출처가 없고 허리띠 졸라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고용 한파가 올 가능성이 고용 완파는 23년 2분기쯤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네.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면 내일 당장 퇴직자가 되세요? 서서히예요. 고용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경기 후행적 지표예요. 그러니까 22년은 둔하고 23년은 침체인데 그 침체가 시작된 이후에 고용 자체의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자영업자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 고금리의 충격은. 사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네. 이제 연준이 그 의도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시키면서 네. 좀 예견이 됐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럼에도 이렇게 충격이 더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견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단행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 이제 완화의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저만 설명한 게 아닐 겁니다. 다만 이 베이비 스텝 룰을 어겨가면서까지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많이들 상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인 거죠. 자이언트, 빅스텝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물자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단순히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안 잡힌다. 네. 그럼 물가는 안 잡히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네. 이런 어떤 이중고에 처했다. 이게 맞나요? 뭐든지 그런 것처럼 당장 잡히는 게 아닌 것이지 정점은 찍은 거예요. 중요한 우리 경제의 숙제, 공급망 병목 현상. 이 현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었는데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더 치솟은 거예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은 곧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할 때 이게 결국 고물가를 만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죠. 구조가.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은 강한 물가 상승이 야기됐었던 거죠. 근데 금리 인상한다고 과연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물가 못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조종하는 게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단 경기 침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 침체, 그 정도까지만 경기 침체를 용인해 가면서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물가를 잡고 나면 그 다음 두 마리 토끼 경기도 부양시키자 이런 접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올해는 예를 들면 케이크 3개 할 거 2개 하고 네. 뭐 종을 5개 달 거 2개 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 경제에서는 그런 변화라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 늘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축하는 게 낫고 그럼 그 높은 금리가 기회비용이니까 이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익성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런 기업들의 행보가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인들이에요. 그럼 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당 평균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고용 침체를 앞에 두고 투잡 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고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 주니까 고자산가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소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데 근데 자산 가치 자체가 조정되니까 큰일 났다 아껴 쓰자 다 이런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년보다 가난해지는 양상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실타래 악순환 그래서 안 쓰게 되고 금리 오르니까 부담이니까 안 쓰고 안 쓰니까 기업은 어렵고 이 네. 실타래는 또다시 시작점이 금리에서 시작이 돼야 되나요? 풀 때? 금리를 맞습니다. 내리면서 금리는 또 물가 때문이니까 물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조기에 안정화되면
좀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 피벗이 시작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가 4%대, 하반기가 3%대. 한국은행의 전망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는 높은 기조로 유지된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 경제가 근래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 카피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는 국면이 특히 23년 상반기입니다. 네. 언제쯤 하방을 최저점을 찍을 거라고 보십니까? 경기 침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모르는 거고요. 리세션이 온 기간들을 좀 조합해 보면 그냥 이렇게 단기간 안에 왔다가 끝나진 않거든요. 4년, 5년 장기 침체에 처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와 달리 짧은 기간 안에 급반등하는 현상들이 나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이런 것들이 다시 긍정적으로 전환되면 다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에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그 시대를 규명하셨으면 좋겠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향해서 이동한다. 시중금리의 레벨 자체가 더 올라가는 한 돈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몰려 들어가긴 힘들어요. 경기 침체 온다는 것이 너무 과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걸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지 경기 호황이라고 합니까? 내년 경제가 어떨 것인지를 먼저 진단하고 그렇죠. 그 경기 침체가 오든 경제 위기가 오든 경기 호황이라고 보든 그 내년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시대를 규명하고 시대에 걸맞는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죠. 내년 경기 침체 오니까 포기하세요. 걱정하세요. 공포감 가지세요. 이 뜻이 아니거든요. 겨울이 모두에게 오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뭐 월동 준비하고 따뜻한 옷 준비하면 그렇게 춥지 않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반팔 입고 나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규명하고 시대에 걸맞는 대응책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분명 혹독하고 분명 경기 침체에 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그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23년을 더 단단히 준비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